버튼 하나로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면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창작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김현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면 그 감동을 제공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인공지능은 버튼 하나로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창작자일까요? 오늘 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누구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왜 인간의 저작물과 같을 수 없는지, 그 경계가 왜 중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인공지능을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의지를 가진 작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는 일종의 지능형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의도입니다. 인간은 슬픔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분노를 기록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프롬프트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멈추어 있는 코드에 불과합니다. 창작의 시발점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과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창작의 방식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창작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왜 만드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창작자는 결과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시행착오를 직접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창작의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그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나온다라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저는 이 지점에서 노력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인간의 노력은 손을 많이 움직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어떤 결과를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창작의 무게중심이 제작에서 결정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죠. 이 구조에서 인간은 감독이고 인공지능은 기술자입니다. 구현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 중 하나를 선택해 이게 내가 원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선택 자체가 창작의 핵심이 됩니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제도는 처음부터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에게 보상을 줘야 인류의 문화가 더 풍부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만 저작물이다라는 원칙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19세기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예술이냐는 질문이었죠.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은 이유는 기계가 대신 눌러준 셔터 때문이 아니라 무수한 선택의 책임이 여전히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피사체를 두고도 사진작가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모델, 같은 도구를 써도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창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 자체보다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시장에는 원작자가 없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가짜 가수의 신곡, 정체 없는 작가의 그림, 겉보기엔 진짜 같지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술은 결과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맥락과 서사를 함께 소비합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아는 순간 감동이 식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유령 콘텐츠의 문제는 단순히 가짜가 많아진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감동받을 준비 자체를 점점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이 누적되면 관객은 결국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이미 검증된 것, 즉 이미 유명한 것만 소비하게 되죠. 그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새로운 창작자의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생겼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는 인공지능 제작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유지하는 규칙입니다. AI 기본법의 핵심은 기술을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결과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이용자가 알 권리가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임을 숨긴 콘텐츠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창작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창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인간과 동일한 저작권을 주는 순간 인간의 창작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정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공지능은 쉬지 않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인센티브가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인간 존중과 문화 번영을 위한 도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창작자의 자리를 줄 것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의도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